네, 자, 최순실 쇼크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개각을 단행했죠. 전격적인 단행입니다. 그동안 전국 수습책으로 논의돼 왔던 이 거국 중립 내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 상황에서 현명한 수습 방안은 무엇인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경제부총리, 총리 또 안전처 장관 3명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누가 임명됐느냐보다 지금 인사 절차 과정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새누리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예.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는 참 괜찮은 분이다. 네, 상당히 일단 높게, 인물로는요. 예, 예. 그리고 이분이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야권에서도 거론되는 인물이긴 국민 통합을 있죠.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평상시 그렇게 생각해 예. 왔는데 지금 김병준이라고 하는 좋은 상품은 이제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요. 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또 밀어붙이기 인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네. 김병준이라고 하는 괜찮은 인물은 그냥 벌써 무대에서 사라지다시피 하고 나오자마자 사라진 상황이 예, 이거 돼버렸고요. 박근혜식 일반 통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보면요, 이번 최순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새누리당의 대응을 보면은 국민들 분노나 그 절망감을 좀 이렇게 삭혀주고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그런 형국인데 오늘 이게 깜짝 개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네요. 예. 네. 새누리당 의원이셨지만 네. 지금 사태를 보면은 지금 현실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다르지 않습니다만 예. 최순실 사태로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과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모든 권한을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에게 넘겨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전혀 내려놓지 않은 채 자기 주도로 이 전국을 풀어보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지도부가 건의한 거국 중립 내각으로서의 총리 후보자 한 사람을 그냥 지명해 버렸단 말이죠. 이게 적어도 이게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하는 형식을 띠려면 네. 최소한 야당에게 상의를 하거나 네. 그것도 아니라면 뭐 저 통보라도 해주거나 해서 예. 사전 양해를 좀 구하는 이런 절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 버렸잖아요. 더구나 그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입니다. 네. 근데 책임 총리다, 뭐 내각 거국 중립 내각 총리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했어요. 예. 다만 국민안전처 장관 거기만 저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제청을 예. 받아가지고 저 지명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나 책임 총리로서 또는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로서 김병준 뭐 총리 내정자를 저 인정하겠다는 임명했다.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도는 아니다. 지금 사실 청와대도 어떤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야당은 제2차 최순실 내각이다. 대통령이 아직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응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쪽에 정파적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본인들하고 함께 했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좀 협조하고 도와줄 거라고 저는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대표는 이정현 대표님이지 김무성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쪽에 새누리당이 받으시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절차적으로 불적절한. 아니 그러면 정치권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여당이 요구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반대도 하고 때로는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부역당 대표, 원내 대표가 거국 내각 쇼를 벌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오늘은 그 쇼도 사실은 이런 일 하려고 짜 맞춘 시나리오 각본이 있었던 거죠. 오늘은 최순실 내각을 정리하기는커녕 제2차 최순실 내각의 총리를 먼저 전격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책임 총리 거국 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의
한마디 상의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총리, 부총리, 일부 장관을 기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네. 자, 이정현 추미애 대표 그리고 박정원 원내대표 얘기까지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당은 거국 중립 내각 취지에 뭐 맞는 인사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지금 친박에서는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당은 불통의 국정 운영 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참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국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돌파가 힘들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새누리당 뭐 이정현 대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새누리당 내 또 다수가 예. 상당수가 오늘 일방 통행식 그 임명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올 것이 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기조차 힘들 겁니다. 열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예, 청문회가 열리기조차 힘들고 원래 이제 국무총리는 장관은 말이에요. 청문회가 안 열리고 뭐 하더라도 대통령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임명할 수가 있지만 예. 총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청문회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의결이 돼서 이게 인준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태가 예상되냐면요.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총리로 이게 책임 총리로 예. 김종필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때 야당이 반대해서 한 몇 개월간을요 총리 서리 서리로. 상태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회에서 인준은 못 받고 총리 서리 사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정현 대표가 국정 공백을 둬서는 안 되니까 오늘 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오늘 일방 통행식 강행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기능 마비돼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총리마저도 기능 마비가 돼 버리면 이게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일방적인 임명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오로지 자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자기 주도로 전국을 한번 돌파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최순실 사태의 핵심 관련자들을 전부 검찰에 소환해 가지고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네. 이 전국을 좀 돌파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대통령의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신임 김병준 총리 후보자 인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예, 혹시- 그런데 예. 이제 오늘 보면요. 항상 그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 때 각 방송사가 말이에요. 최순실이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거의 심지어 잠도 예. 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이따 2시에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에 출두하는데 이제까지하고는 다르게 이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다 네. 하면서 이 의혹이 더 증폭되는 요때에 하필이면 요때에 그 전격적으로 총리, 부총리를 임명을 하면서 근데 그 총리 카드가 바로 김병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반문재인 인사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다음에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차기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까지 한.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타이밍도 좀 미심쩍고 네. 또 야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렇게 두 당이 있는데 이 야권을 좀 김병준 카드를 써갖고 이렇게 살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도도 솔직히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요새는요 국민들이 다 똑똑해갖고요. 암만 뭐 본인들은 고단수다하고 딱 어떤 수를 두더라도 다 빤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또 의혹들이 너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요. 그래서 예. 김병준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받지 못하고 또 인준도 되지 못한 채 서리로 이렇게 당분간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네. 오래가지 않아서 본인 스스로 사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시에 뭐 입장 발표는 한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예, 총리가 예. 소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총리로서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도록 허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하다 보면 당신 스스로가 그만두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지금도 수습이 안 되겠지만 더 국정이 혼란 상태에 들어가고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국민들 걱정인데 자 최순실 씨 관련 의혹
지금 진상 규명 관련해서 검찰 움직임이 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안종범 전 수석이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했다. 나는 지시대로 따른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측근이 안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보도입니다만 검찰에 가서 안 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진술을 이미. 결정적으로 바꾸지 뒤집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까지 얘기해 왔던 거는 이승철 부회장이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였는데 이 이승철 부회장이 뒤집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으로서는 1차 저지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모르쇠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르쇠로 상황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돼버려서, 예. 본인이 여태까지 최순실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러면 그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을 네. 가지려면 예.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은 대통령의 지시에서 한 거다. 또 네.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은요 문고리 3인방하고 다르거든요. 예. 대학 교수 출신이고 뭐 관직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뭐 나름대로 좀 학자로서 사회적 평가도 받아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거를 실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본인으로서의 어떤 그 이제까지 삶의 일관성도 있고 네. 이제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둔 것과 그나마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참, 상식이죠. 예. 그게 상식이죠. 아니 어떻게 최순실이라고 하는 아무 저것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 말을 듣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모금에 앞장서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틀림없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수석이 이렇게 나섰던 것인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다른 진술도 있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예. 이 사람이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2016년 4월 4일입니까? 안종범 수석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부를 물으면서 당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 그만 내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했다고. 예. 이게 멕시코에 대통령이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에 수행 중이었는데 얼마나 급하고 대통령이 각별하게 미르재단을 보고 있으면 국제전화를 통해 가지고 사직 통보를 해직 통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일단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을 직접 챙겨왔고 또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안종범 수석이 모금에 나섰던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오늘 검찰에서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안 수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조사해야 된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 헌법 생각이 84조인가요?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불소추 특권, 예.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 소추에 조사가 들어가는가 마는가를 갖고 논란이 있었죠. 예.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안 받는다. 그래서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수사받지 않는다까지 예. 포함되어 있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헌법 전문가들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사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뭐 조사가 소추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게 정치는 법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야지 꼭 법 논리대로만 푸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뭐 법리적으로 어떤 게 맞고 안 맞고는 모르겠지만 내가 조사는 받겠노라. 최소한 조사는 받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풀릴 수가 수습이 없는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습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미 한계 상황에 와버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 대통령 네. 자신도 시인을 했지요. 녹화했던 1분 40초짜리 예. 연설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료도 넘어갔다라고 시인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재계 인사에게 협력을 본인이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재단을 설립하고 모금하는 것은 재계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뜻이 좋은 일이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얘기도 했다. 힘을 이렇게 실어줬다. 예.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진술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가지고 모금에 협조하라고 얘기했다. 또 최순실 씨는 수시로 미르재단과 K재단의 그 사업 상황이나 모금 현황이나 이런 걸 수시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진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몸통이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피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충분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역대 정권에서 측근 비리가 계속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건 또 처음이라서요. 아무튼 두 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뭐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은 까도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권 개입을 어디까지 했느냐, 지금 바닥이 어디냐, 이런 정황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대통령 최측근들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모금 과정과 관련된 회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대변인을 지내셨고 인수위 시절도 대변인 지내셨고 장관도 하셨고 정무수석 하시고 지금도 장관입니다. 최순실 씨 한 번도 안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통화한 적 없습니까? 통화도 한 적 없습니다. 문자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자, 두 가지죠. 모를 수 있을까? 네. 또 하나는 몰랐다면 정말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오거든요. 근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하고 존재 자체는 알았지만 그 내가 존재 개인적으로 자체는 몰랐다. 알았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네. 정윤의 최순실 그 부부에 대한 그 뭐 전 부부가 됐지만 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내가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또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 이런 거랑요. 지금 모른다. 이제 심지어 이정현 대표가 말이에요. 며칠 전 새누리당 의원총회 비공개에서 네. 모 의원이 그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을 때가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 홍보수석 하던 당시 아니냐.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순실인지 최선실인지 그런 이름은 그런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예. 그런데 친박 핵심이 아닌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예. 여의도에 관계했던 사람들 뭐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오히려 더 비난을 또 초래하는 측면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저런 식으로 모른다라고 한 분들은 만약에 이게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네. 지겠다. 뭐 예.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가운데 가장 오랜 임기를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요. 오늘 그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최순실 씨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지금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김명준 총리 지명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향후 전국 수습을 위해서는 어떻게 거국 주민 내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최 씨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좀 지금 뭐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건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럴 수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예. 이미 정윤회 십상시 문건 파동 당시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와 관련된 정윤회 조사 자료를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고할 때 당연히 최순실이 거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예.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최순실을 모르는 친박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구나 최순실 건물에 김기춘 씨가 입주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보도입니다. 아직까지. 네. 예. 자, 이 와중에요. 새누리당 내 일부 친박 인사들 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보실까요? 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죠. 자,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외롭고 슬픈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달라. 기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자,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현실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장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국회의원이고 뭐 청와대 수석을 지낸 분들인데 저는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국정농단이다.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아닌 거였고 모든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그 최순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헌정 파괴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암만 여당 국회의원이고 뭐 친박, 진박 간별사를 자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성립될 수 있어도 지금 뭐 상당히 뭐 국민들이 이게 대통령에 대한 그게 다 이 분노가 있는데 이 와중에도 대통령을 옹호한다. 이거는 참 조금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제 비박계 그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이정현 대표 사퇴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정현 대표는 자 부족한 당 대표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사실상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야 할까요? 그냥 이게 버텨도 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물러나야죠. 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최순실 얘기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식 쇼까지 했고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상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도 거부해서 막아섰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사자가 새누리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사퇴를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물러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겨우 새누리당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요구해도 모자라는 판에 겨우 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 이 얘기를 대선 주자들이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정현 대표는요, 그 물러나고 안 물러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뭐 새누리당 친박 비박을 떠나서 새누리당 전체가 지금 와해의 위기, 지금 사면 초과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제 이정현 그 대표는 그때 단식 시작하고 나서 뭐 방송 기자 클럽 그때 토론회에 나왔고 열변을 그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자꾸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아주 그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람을 잘못 본 겁니까? 그 이정현 대표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 당시에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게 맞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보니까 이정현 대표 본인 의지로 그만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본인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인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당권을 놓는 순간 여기서 다 밀린다.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위기의식이 이른바 친박 진영들이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야권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동안 이제 전국 수습책을 두고 야권 내에서도 사실 좀 일치된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뭐 국민의당 뭐 당연히 목소리가 다르고요. 그런데 당의 대권 주자 그리고 또 당의 공식 입장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야권은 지금 이 수습을 잘하고 있나? 자 이런 부분들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거는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잘못이고 실패지 야권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말이에요. 이럴 때 좀 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최근에 이제 거국 중립 내각 둘러싸고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을 바꿨네 말았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대권 주자로서 본인의 어떤 사회적 신뢰성에 흠집이 가고 있다. 대권 주자 정도 되려면요 말이 명확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닷새 만에 뒤집은 거 아니냐.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벌써 그렇게 애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즉 하야해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국민의 과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거국 내각의 총리에게 전권을 넘겨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온건한 주장입니다. 가장 온건한. 이거는 주장이다. 적어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남으로써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것을 막은 가운데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나라를 정상화시켜보자라고 하는 충정에서 내놓은 제안인데 이 제안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대통령 스스로가. 예. 근데 신 의원님은 지금 이제 해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저는 그 얘기 자체에 제가 좀 반론을 피우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 주자,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고뇌하고 어떤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거국 중립 내각 하자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능 20일도 안 남은 고등학생들도 지금 시국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참 이 전국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될지 자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